안녕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남는 장사하고 있다고요. 저는 강의를 한 90분 하고 그보다 한 서너 배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들으니 남는 장사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밤낮으로 복된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야, 아침에는 산상보훈의 복을 듣고 또 밤에는 또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말이죠. 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생각을 안 하고 이 머리 위쪽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심장, 혈관 관계의 병을 많이 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기들, 특히 심장 또는 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소화 안 돼요 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요. 소화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 소화시키세요. 그게 진짜예요. 소화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씹어서. 위장은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화와 그 소화를 자꾸 착각하시는데 소화라는 게 종류가 많죠. 미케니컬하게 소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케미컬하게 엔자임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아주 그냥 미세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소화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위장이 힘들어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씹어주고 왜 그걸 제가 강조하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공생과 희생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걸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이 위에 나라고 하는 그 전두엽의 거기서 느끼고 즐기는 거기에만 국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아프면 그때서야 이것도 내 몸이었네. 이 위장도 내 거였구만. 자,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치유인자들과 그 공생과 희생과 사랑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우리 신체 리듬과 생리작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진화론적인 사상 가지고 내가 해야지, 내가 뭘 먹어야지, 내가 뭘 쟁취해야지, 내가 뛰어야지 살지 이런 착각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오히려 건강을 잃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 그 도목사님이 오늘 그 대개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이라는 게 다 그렇죠. 좀 남녀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가 끝나면 와이프가 저한테 딱 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는 친밀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수. 근데 그 참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에 서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가까이서 보호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그게 마음이 편치는 않죠. 어제 같은 경우 저도 경고를 받았어요.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는데 예언의 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언의 신은 저도 읽을 때는 어느 때는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죠?
그리고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음식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언의 신은 뭐 과일하고 야채도 섞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진 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를 성경절도 그렇지만 예언의 신 구절도 읽고 또 읽고 왜 그 문맥이 나왔나를 우리가 캐치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힘든가? 성경 구절과 예언의 신 구절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냐면 사회에서 나온 책들은 영적으로 쓰여진 책들이 아니에요. 혼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혼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쓰여진 책들은 영적으로 해독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천명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보조한다고 그럴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예언의 신이고, 참 어제 그 시적절하게 김 목사님께서 저녁 때 말씀 진짜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는 그 레벨에서 훨씬 아래죠. 이건 훨씬 아래인데 제 강의의 특징은 지금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하는데 저는 순수 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용 과학이 아니에요. 뭐를 해서 비타민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비타민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이쪽이 아니고 순수 과학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신체, 소위 말해서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이해하게 눈 떠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사상,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그런 사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 미력이나마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 제가 어느 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 10년쯤 후에 하도 이걸 하다 보니까 도가 터가지고 인간적으로 교만해지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경고를 주셔야 돼요. 아마 저희 와이프가 경고를 줄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옐로우 카드를 받고 난 다음에 방에 가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거 보세요. 제가 여기 서서 얘기할 때는 제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핑계 댈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의 타이틀은 암이죠, 암. 참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과제라 우통 벗고 나왔습니다. 왜 일꾼들이 힘쓰려고 그러면 딱 우아기 벗고 나오죠. 벗었어요. 본론으로 가기 전에 다시 제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지 저한테 다시는 누구누구 형 아니세요, 동생 아니세요. 제가 레던트 할 때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은 투 실러블로 돼 있잖아요, 여기죠. 그러니까 영생, 제 이름 영생이잖아요, 영생. 자꾸 이제 막 쓰는 것도 귀찮고 이 사람들도 말하기 자꾸 힘들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음절을 그냥 약자로 해가지고 마치 그게 미들네임인 것처럼 바꿔버렸어요. 제 이름은 영입니다, 영. 그러다 보니까 스펠링 자체가 말하듯이 저는 항상 0이에요, 0. 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forever 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암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뒤통수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병이에요. 이건 특히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죠? 그랬어요. 과거형입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이 사진이 뭔지 아시죠? 음반이나 이런 어떤 축음기에, 그러니까 이 음악 기기에 보면은 저런 로고가 가끔 있었어요, 옛날에.
저기 나오는 그 개가 이름이 니퍼인데 원래 주인이 죽었어요. 아마도 이 얘기가 사실인지 뭐 꾸며낸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음악 애호가인 주인이 죽었어요. 늘 개를 안고 이뻐하면서 듣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개는 그 죽음비 앞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도치 그라모폰이라든지 EMI, 빅털사에서 이거를 이제 이용했죠. 저희 아버님이 음악을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그 허비를 제가 받은 거예요. 전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는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저는 음악 애호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9살에. 그러니까 저보다 만 10년이 어릴 때 돌아가신 거죠. 그죠? 다시 만나면 그래도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암은 유전자의 변형에서 비롯되는가? 맞아요, 틀려요? 네? Yes. 그렇다면 암은 유전되겠네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수준들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유전자는 불변이기 때문에 암은 그럼 불치병이에요? 건강한 사람 몸에 암세포는 없다. 영양 부족이라기보다는 영양 과다로 암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지식은 진짜 높으신데 그럼 거의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테스트 받는 거야. 저 사람 똑바로 강의하나 안 하나. 운동 부족은 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암이 얼마나 흔한가 하면요. 암이 진짜 흔합니다. 이 캐나다에서 이제 그 일반인들 상대로 이제 포스터를 우리 의사들한테 보내요. 그냥 이만큼 둘둘 말아가지고 병원에 이제 걸어놓으라 이거예요. 클리닉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2명 중 1명은 평생 어떤 암에든 걸리는 것이며, 물론 이제 남자들 흔한 이 전리선암까지 포함해서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 야, 이렇게 하니까 피부에 확 와닿아요. 정신이 번쩍 나요. 한국도 물론 암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한국의학협회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과거부터 10년 상관으로 암의 통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2032년이 가면은 이런 연장선상을 이으면 저렇게 돼서 결국은 남녀 합해서 인구의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3명 중 1명은 암으로 죽는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나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암을 이해하려면 정상을 알아야 돼요. 그죠? 정상세포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암세포가 비정상인가? 우리 인체의 특징은요, 다이내믹하다는 거예요. 다이내믹한. 우리는 그냥 아주 강력한 강철이 아니에요. 강철 같으면 100년을 뭐 가겠죠. 하지만 한번 망가지면 끝장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약한 것 같지만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강한 거예요. 야, 세포의 숫자가 100조가 되면 100조 개. 100조 개 조 단위로 가면 천문학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의 세포를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25바퀴를 돈대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세포의 크기가 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분의 1 밀리미터, 즉 10 마이크로미터라고 쳤을 때 100분의 1 밀리미터 곱하기 100조를 해봤더니 100만 킬로미터가 나오더라고요. 10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25바퀴 반 돈다는 게 맞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세포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말씀드렸죠? 4시간에서 3개월 사이에 모든 세포는 뇌세포 빼놓고 다 바뀌어요. 4시간 만에 바뀌는 세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뜨거운 거 먹잖아요. 입천장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벗겨져요. 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밥 먹을 때 되면 매운 거 먹어도 끄떡없어요. 만약에 이 피부 세포가 이렇게 홀라당 벗겨졌다면 4시간 나흘이 아니라 한 4주나 가야지 이게 제대로 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우리 신체는 다이나믹하고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다이내믹한 반면에 질서가 너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코끝에 있는 세포가 말하기를 야야, 내 해피는 맨 끝에서 잘할 게 뭐냐, 나 이쪽으로 좀 갈래. 자꾸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세포가 말하기를 나 좀 쉬자 이젠. 난 좀 딴 데 대동맥 쪽에 가서 편안하게 있을게 이제 그만이라고. 이 수축하는 건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세포가 그렇게 바뀌어도 정확히 그전 세포의 모양과 이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남의 영역도 절대 침범 안 하고 다 그 자리.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수도 없이 바뀌는데 그냥 우리가 알건 모르건 계속 자건 일어나 있건 계속 바뀌는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은,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이 세포들이 진화하기 위해서 컴페티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밸런스, 이규봉 교수님이 우리 창조과학 할 때 나오잖아요. 이거 대칭이고 조화롭고, 이 하나는 다이내믹하면서 하나는 아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를 취하는. 네, 우리 몸은 우주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 해부학자들이 쪼개고 전자현명으로 들어가서 보면 텅 빈 공간에 전자를 주기로 양자가 돌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그 질서가 어디서 오는가? 세포가 자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아주 최근에 밝혀진 얘기인데, 세포 자살, 에이포프토시스라고도 하는데 프로그램 셀 데스. 세포들마다 저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지금 이건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하다 보면 저렇게 뻥 하고 저절로 터져서 죽어요,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은.
그럼 과연 과학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포들이 스스로 죽는 이유를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합당한가? 아니면 세포 희생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얘기인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손가락이 5개인지 6개인지 4개인지 그걸부터 이제 보죠. 근데 손가락이 왜 이렇게 생길까요? 세포 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요? 뼈가 길어 나와가지고 생기나요? 아니, 저게 대표적인 이제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 생쥐가 태아 때 이렇게 슬라이스를 발을 생쥐는 뭐 유난히 이게 더 긴데 뭐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게 잘라요 발바닥을. 그러면 이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과학자들이 그걸 이 주스마다 잘라 보면은 이게 자라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파이그는 거예요. 이 골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아하, 어떻게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더블링 되면서 그냥 그 클럼프, 세포 덩어리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가를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필요 없는 것들이 스스로 죽어가지고 이목구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쉬운지도 몰라요. 그죠? 필요한 만큼 뭐가 자라나오다가 스톱하는 것보다도 필요 없는 것들이 스스로 죽어주는 게 모양을 만드는 데는 더 쉬울지도 몰라요. 마치 이 바위 같은 걸 이렇게 석고를 이렇게 깎아서 모양을 만들듯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우리의 그 어떤 형상은 뭔가 우리가 잊혀진 그런 세포들이 죽음으로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질서와 아름다움은 희생의 결과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해 있으세요? 전혀 없죠. 예.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발견한 창조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정상세포는 100조 개나 되지만 언제나 똑같이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남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가차없이 사라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몸뚱아리가 편안하게 살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라요. 그야말로 그리디해요. 그래가지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절대 자기는 죽지 않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암세포들이 발생해 나오는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유전자라는 건 세포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 암의 발생에 대한 기전은 1950년도에 이미 설립이 됐는데 그 네이처지에 보면 그 중에 각 영역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암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암에 대한 연구 중에 진짜 주춧돌만한 그 이정표를 만든 연구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뭐 50년도에 스모킹이 암을 유발한다는 게 발표됐고요. 72년도에 세포가 자살을 안 해가지고 암이 된다는 티오리가 생겨났고요. 네. 근데 그 중에 9번째 이정표가 뭐냐면 탱고 티오리예요. 탱고 아세요, 여러분들?
둘이서 춤을 추는데 저도 한번 남미에 갔을 때 봤더니 아유, 저는 춤 잘 못 추지만 탱고는 저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잘못하다간 부상당하겠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잘 추는 이유가 뭐예요? 둘이서 호흡이 잘 맞아요. 그 팀워크가 생명이에요. 암이 발생할래도 팀이 맞아야 돼. 호흡이 맞아야 돼. 두 가지 호흡이.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암세포는 유전자가 끊임없이 챌린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세포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결국은 변화가 되고, 이게 계속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마치 우리처럼 사는 게 너무나 많은 이 발암 요인에 익스포저돼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암이 발생하기 쉬운 삶을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0년, 20년 사는 바로 이 부분이 있고, 이것만 있다고 해서 암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면역작용이 일을 안 할 때야만 암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없어도 암은 발생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못하면 탱고라는 춤이 이루어지지 못하듯이, 그게 바로 이 탱고 티오리. 그래서 결국은 이 밸런스의 파괴가 암의 원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어떤 발암 요소가 우리 생활에 개입이 되면 유전자는 손상이 됩니다.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그 발암 요소들을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뭐 방사선이라든지 뭐 참 많죠. 특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공해라든지 심지어 어떤 바이러스 중에도 그런 게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스트레스나, 아까 여러분들이 뭐 운동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나태한 생활, 즉 나태하다는 거는 운동 안 한다는, 그러니까 피지컬 액티비티를 안 한다는 거 외에도 잘 때 자고 먹을 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멋대로 그냥 사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산화 스트레스. 그러면 우리 몸은요, 이런 게 한번 딱 왔다고 해서 암세포가 발생하진 않죠. 유전자가 손상됐으면 바로 유전자 복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수도 없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진짜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얼마 전에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늘 좋아서 춤추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암 언제 걸리나 이렇게 지켜볼 게 아니라, 반복되는 손상이 그래도 계속될 때는 이 복구하는 게 미스할 수가 있어요. 그죠? 미스하고 어떤 게 그냥 그걸 패스해가지고 유전자가 드디어 변형된 게 자라기 시작해요. 이 변형된 유전자가 생기면은 우리 몸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거기에는 그 면역 체계가 시작이 되네. 그 중에 선봉장이 바로 P53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에요. 이런 이 항암 물질이 체계가 우리 몸에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이름도 못 붙여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과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걸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물론 원시 시대는 이런 게 필요 없었을 거예요, 절대로. 근데 창조하실 때 이미 말세 살 우리까지도 기억하시고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P53이라는 그 물질은 뭐냐면, 이 자동차 공장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쫙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 공장장이에요, 이 P53은. 그래가지고 이 물질하고 합쳐져 있을 때는 inactivate
그러니까 그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장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지금 뭘 하냐면 뒷문짝 전문이에요. 이분은 컨베이어 벨트가 오고 문짝이 하나 배달되면서 계속 그것만 다는 거예요. 드르륵 하면서 그냥 닫고 달고 다음 달고. 그러니까 몇 분 만에 이게 척척 진행이 되겠죠.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 아저씨가 어떤 문짝 부품을 딱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 문 뻐걱뻐걱하고 이상하게 부품이 좀 매치가 안 되는 게 올 수 있어요. 아까 그거를 부품 공장에서 만들 때 검수를 다 했는데 너무 많이 물량을 만들다 보니까 미스돼 가지고 뮤테이션 된 변형된 부품이 배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장한테 전화를 굴려요. 공장장이 쉬고 있다가 이거 또 무슨 일이야. 내려가면서 야 벨트 스톱해. 벨트 스톱. 그리고 이 친구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어떻게 좀 고쳐봐. 좀 망치로 두들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맞게 좀 해보라고 그래. 그게 바로 이 얘기에 셀 사이클을 어레스트, 스톱 시켜놓고 리페어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페어를 하다가 해서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 부품은 파기시켜. 즉 뭐냐면 P53이라는 면역 체계가 프로테인이 가가지고 변형된 유전자를 가진 뮤테이션된 세포한테 계속 요구해. 그거 좀 리페어 해보라고. 안 돼? 그냥 폐기되라. 넌 그냥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죽을게요. 그러고 죽어요. 죽으면서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암세포죠. 예, 암세포는 그래.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죽으라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상세포들은. 고마워. 내가 우리 주인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게 내로서는 큰 영광이야. 그러면서 고마워하면서 죽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안 생겨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은 면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또는 면역 체제 자체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결국은 암세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암세포가 발생했다고 해서 세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럴 줄 아시고 또 하나의 방어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피 속에 돌아가는 T세포 중에서도 T림파구 중에서도 내추럴 킬러 셀이에요. 내추럴 킬러. 여러분들 내추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연적인 거예요? 아니 천부적인 거예요. 타고난.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그 동영상이 나왔나요? 지나갔어요? 네, 저기서도 나왔듯이 이 암세포가 있으면 이 NK T셀이 가가지고 어떤 물질을 살짝 주사해주면 얘가 폭파돼요. 근데 과학자들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놈이 암세포를 식별해내는가. 그래서 이건 천부적인 거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여서 그 암세포가 딴 데로 퍼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자,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암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암세포마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출되는 발암 물질로부터 유전자가 손상되고 유전자가 결국은 복구되지만 또 리페어를 해도 또 그게 많아지면 결국은 변형된 유전자가 생기고 그 변형된 유전자를 또 공장장이 처리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계속될 때는 결국은 암세포가 발생하고, 암세포가 발생해도 T림파구가 그거를 어떻게 계속 천재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준다. 이게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만 24시간 일어나고 있고, 특히 밤에 여러분들이 숙면할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살아있는 우리는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암은 발생해요. 왜 발생해요? 그 티오리 중에 하나, 티오리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었어요? 탱고 티오리인데 뭐냐면 계속 우리는 발암 물질에 노출돼 있고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또 면역마저 약해지니 결국은 암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불행하게도 암 치료라는 게 뭐 손가락 안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치료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암 전문의를 한번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돼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의사 대 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물어본다. 그 온콜로지스트, 당신 생각에는 당신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암을 치유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단 항암제를 써가지고 암의 프로그레션을 딜레이 시키고 삶의 퀄리티를 증진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그래서 이 사람은 솔직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암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좀 예후가 좋은 암도 있고 나쁜 암도 있지만 결국은 암은 100% 치료하기가 어려운. 제가 이제 보너스로 이 면역 치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새 세대에 가장 곽광받는, 그래서 이 노벨 의학상도 받은 이 면역 치료가 바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몸의 그 T세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줘서 면역을 증폭시킴으로 이 탱고 티오리에서 한쪽을 없애주면, 면역의 부전이라는 부분을 없애줌으로 암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하겠는가? 이걸 이제야 생각하고 발견해내는 게 저는 오히려 의아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암세포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여가면서 환자들한테 이겨내세요. 당신은 살고 암 죽을 때까지 참으세요.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야 우리의 생리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러면 그쪽을 강화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된 게 바로 면역치료예요. 사실 면역치료에 대한 면역요법이 거기에 관련된 발표되는 논문 수를 보면 2000년대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래? 그러면 닥터 손은 면역 치료로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가? 내가 뭐 온콜로지스트도 아니니까 제가 그런 걸 대답하면은 자만하는 건 제가 아는데,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 보여드리는데 암세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이스케이프 통로가 다 있어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면역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그게 큰 골칫덩어리라는 걸 이미 알면서도 그나마 이게 환자들한테 해가 덜 되고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치유를 찾을 거라고는 아마 양심 있는 학자들은 자신 있게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다가
올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근본적인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한국에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어요. 암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암을 이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암은 그렇게 불치병으로가 아니고 많은 환자들이 암을 정복하고 낫고 하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이제 요새는 좋은 게 인터넷으로 서점에 들어가서 훑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잘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문을 해서 이 전자책으로 제가 이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강 훑어보니까 그 결론은 여기에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은 첫째, 식이요법. 구체적으로 현미밥, 콩, 채소, 자연식, 소식. 이거 뭐 모를 거 있어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획기적인 거를 듣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그 꿈은 접으세요. 획기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콩이에요, 콩.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밴쿠버에서 강의할 때 콩에 대해서만 강의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콩에 대한 공부를 한 3개월 인텐시브하게 해보고 알았어요. 이야, 콩이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하구나. 아마 딴 식물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작을 할 때 한 땅에다가 계속 같은 식물을 심으면 나중에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질소 화합물이 땅에서 고갈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식물들은 땅에서 질소를 이용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있는 UBC에서도 그 농장이 있는데 제가 농장에 견학을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콩을 심어요. 쫙 심어요. 1년은 그 딴 데다 또 딴 식물 심어요. 돌아가면서 섹션별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콩을 1년 심고 나면 그 땅은 다시 비옥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다른 식물을 심는데 그걸 규칙적으로 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콩이 무슨 일을 하냐면 콩 뿌리가 이 세균들을, 좋은 세균들을 영양분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좋은 그 어떤 특정 세균들이 거기에 모여요. 근데 이 세균들이 배설해내고 분해해내는 게 바로 질소화합물이에요. 그런 거 하나를 보면은 거기에 또 공생의 비밀이 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암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외부의 발암 물질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방법은 없죠, 사실은. 여기에 너무 많은 신경들을 쓰기보다는 내부에서 오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암을 극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왜 극복한다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암에 항상 공포 속에서 사니까 그거 좀 떨쳐버리자고요. 이제 암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러려면 발암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치유책을 아까 보셨잖아요. 뭐 공장장도 있었고 P53, 그 다음에 천부적인 그 킬러 세포가 이 안에서 계속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그것만 발견했으니까 그것만 다 있느냐는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런 치유인자를 우리가 믿으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람 원인을 제거하자. 이쪽 그 탱고 티오리에서 이쪽 부분을 좀 어떻게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바람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산화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큰 바람 원인이에요. 가장 큰.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산화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상당히 나빠요. 그 어떤 논문에 잠깐 서론해 보니까 세포 하나당 10만 개의 DNA가 하루에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뭐냐면 마치 산화라는 게 뭐예요? 저렇게 연소하는 게 산화예요. 공장에서 또는 자동차에서 연료를 태운다는 건 산소와 합쳐지는 즉 산화작용인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게 매연 아니에요. 그 매연이 산화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똑같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결국은 이 포도당으로 되고 산소와 합쳐져서 이 부산물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불행하게도 그 와중에 공장이나 자동차처럼 그렇게 많은 매연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 나오는 매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 그게 다른 말로 불안정한 산소 이온이나 과산화산소 또는 수소의 이런 이온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치명적으로 DNA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암이나 미토콘드리아 변성. 미토콘드리아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당뇨할 때 나왔죠. 당뇨병도 미토콘드리아 병의 하나다. 치매, 파킨슨스. 그러면 요새는요, 치매나 파킨슨도 근본 해결책을 이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된다고 믿어요. 물론 노화도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는가를 제가 쉬운 예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이 이제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야말로 아궁이에다가 저는 장작을 피워서 온돌방을 쫙 저녁마다 데피고 밥도 하고 방도 데피고 이러는. 근데 저는 어릴 때 저거 불 지피는 거 좀 해보면 좋겠어요. 불 지피는 걸. 근데 저건 무슨 할머님 옷이었는데 제가 가서 자꾸 옆에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야, 여러분들 제가 이걸 독차지했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막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연기가 나고 그냥 막 기침하고 눈이 따갑고 그냥 저 기법했어요.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시더니 넣은 거를 다 꺼내더니 넣었던 나무 다 꺼내더니 하고 부니까 저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마술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불을 피우는데 넣은 나무를 꺼내고 마치 불 꺼지라고 바람을 부으냔 말이에요. 둘 다 거꾸로야 내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근데 불은 살아요. 참 어른들의 세계란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웃지만 우리 몸에서는 제가 했던 그 짓을 매일매일 하고 우리는 살아요. 까짓것 아궁이에서 연기 나는 거야 대수롭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연기가 나고 암세포가 발생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잘 알면서도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제 슬라이드를 언제 도목사님이 보셨나 저는 아침에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어요. 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금식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우리 건강에 뭐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당연히 좋습니다. 제가 내일은 이제 그 영적, 정식적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당장 암 얘기하자고요. 굶어야 돼, 굶어야 돼. 굶어야 돼. 왜 굶어야 돼? 굶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이 집어넣은 너무 많은 장작을 그거 탈 동안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만 좀 넣고 그만 좀. 아 이거 왜 불이 이래?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해? 더 집어넣어, 더 집어넣어. 더 집어넣어. 금식에, 단식에 관한 얘기만 할래도 2시간은 해야 될 판인데 너무 이렇게 깊이 가지 말고 가야 될 길로 갑시다. 오늘은 두 번째는 주어진 치유인자를 우리가 알고 이용하는 건데 치유인자가 우리 몸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먼저 몸의 안에 있는 치유인자가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바로 여기에서 보다시피 면역력을 강화하는 거. 소마카는 이쪽에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고 이제는 면역력을 강화해서 그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자는 얘기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즉 나태하지 않은 생활, 시간 개념이 없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우주라고 그랬고 우리 몸도 우주의 일부고 자연의 일부고 모든 자연은 우주의 섭리대로 규칙적으로 밤낮 없이 돌아가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튿날이다.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계속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안 해도 다음 날이면 다음 날로 우리가 알 텐데 그 아까운 지면을 창조의 역사의 섭리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많은 부분을 왜 계속 같은 말이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밤은 밤 같아야 되고 낮은 낮 같아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성경에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말이 빠지는 것도 아니라고 믿을진데 우리 인간만이 밤을 낮처럼 밝혀요. 그리고 태양보다도 밝은 픽셀, 물론 작죠. 그런 게 수백만 개 모인 크리스탈 클리어한 LED, LCD 모니터를 보면서 살아요. 늘 살아요, 밤에까지.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아요, 도대체.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누가 뭐 했다, 누가 축구 시합에서 골 하나 넣었군, 그게 도대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새는. 그러다 보니 질서는 자연히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자연의 섭리가 즉 암을 정복하는 치유가 밤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기서 크로스토크라고 나오는데 그 교신이란 뜻 아니에요. 이렇게 교신을 해요. 뭐하고 뭐가 교신을 해요? 서카디안 클럭. 그러니까 그 밤낮을 주관하는 그 우리 시계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고 면역 체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조해서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암 세포를 필터해 나가는 밤마다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이 논문에서 나오는 알기 쉬운 이 그림 하나로 제가 대신하는데 우리는 주행성
때문에 인간은 생쥐하고는 달리 밤사이에 이런 면역 세포들이 이 설카디안 시계 클럭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밤사이에 이렇게 많은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 세포를 제거해요. 근데 그 암 세포들이 몇 개겠어요? 몇 개일까요? 대강 얘기해 보세요. 몇 개? 1000개, 1억 개, 10억 개. 몇 개요? 700억 개까지. 500억에서 700억의 그런 뮤테이션 된 세포들이 저런 식으로 처리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오면 밤을 준비해야 돼요. 이건 아주 신성한 거예요, 밤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밤은 괜히 있어가지고 내가 할 일 못하게 하고 자꾸 자야 되는 것 같고 잠도 안 오는데 자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밤은 올 것이고 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신성한 일이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햇빛. 이 진한 쪽일수록 암이 많은 데고 이렇게 엷은 색은 암 빈도수가 상당히 낮은 지역에 이런 그 예방의학자들의 암의 역학 지도를 보면서 저도 그랬지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왜 암은 햇볕에서 멀어질수록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암이 많은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암이 많은 저쪽의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잘 사는데 암은 더 많아요? 햇볕이 부족한 거 하고 그건 당연히 뭐 나타나는데 왜 잘 사는 것 또한 역시 암이 발생하는 게 높은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고 초가집으로 이사가 시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얻을 교훈만 얻으세요. 아, 햇볕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거를 의문만 갖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그걸 알아봤는데 이 구텐버그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햇볕 중에 자외선이 우린 자외선을 건강의 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자외선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작용을 높인다. 그 자외선을 쬐면 어디로 쬐요? 옷 위로? 아니, 피부로. 피부 속에는 면역세포가 제일 많아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면역세포 피부 밑에 있는데 그 피부에는 면역세포 중에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뭐 수지상, 나뭇가지 모양의 세포들이 박혀 있다가 UVB가 딱 오면 이것들이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요. 이 T세포들이 살고 있는 벙커로 가요. 즉 거기에 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임파선 근데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줘요. 그럼 T세포들이 갑자기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옛날에 결핵약이 없을 때는 결핵 환자들을 햇볕에 낮에 내놨다가 저녁 때 들여놨다가 이 집만 해도 결핵이 치료가 됐구나.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이 그걸 보면서 야, 햇볕은 사람의 신체적인 건강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병도 나아가면서 밝아져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한 말이 햇볕은 영혼을 조각한다. 네.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운동이에요. 운동.
사실 이런 논문을 제가 보여드리려면 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 영국 스포츠 학회지에서 나온 논문 2017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고, 왜냐하면 이 논문은 그동안 나온 운동과 면역을 향상시키는 관계에 대한 논문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논문이에요. 햇볕을 쬐면은 암세포가 잘생기게 하는 그런 인자는 감소시키고, 그런 걸 좀 레귤레이션 시키는 인자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DNA 리페어하는 기능도 증가시키고, 세포가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될 이유도 잘 돌아가게 해주고, 면역 체계도 증폭시키고, 암세포를 예방하기보다는 부추기는 염증 인자들은 감소시키고, 염증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염증 인자는 만성 통증하고도 관련이 있는 똑같은 염증 인자예요. 그 다음에 항산화 면역 체계를 증폭시키고, 이런 직접적인 효과들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잘 아시죠?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서카디안 리듬, 즉 낮에 햇볕에 노출됨으로 밤에 숙면을 잘 하게 해서, 그러므로 밤에 면역 활동이 잘 되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 외에도 저렇게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논문을 보면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 즉 우리가 운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숨 쉬는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 그러니까 숨을 좀 과격하게 쉬자 이거죠. 오늘 아침에 뛰셨어요? 어제 뛰신다고 그러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 하이킹을 저는 제일 아이디어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운동, 뛰는 것 좋아요.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에 관련된 물질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뛰기 전과 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람 요소를 낮추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외부에 공해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못 하잖아요. 방사선을 어떻게 알고, 하지만 제가 범했던 그런 우를 안 범하는, 끄름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두 번째는 내부에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햇볕을 적극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야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치유인자 얘기인데, 외부 치유인자가 뭐냐고 하면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거기에 다 해답이 있고, 그거를 또 말세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증명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논문들이고, 유로피안 컨트리에서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1999년 이후로 지금 20년간 나오고 있는 논문의 수가 1,500개가 넘고 있어요. 그 논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보면, 야채와 과일은 많은 여러 가지 주요 암을 예방한다. 이거는 52만 명의 정상적인 유럽 사람들이 52만 명이 지난 20년 동안 뭘 주로 먹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걸리는 암의 발생 빈도들을 다 보고 나서 나온 결론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치유인자들, 면역체계 또는 세균들, 우리 몸이 100쪽의 세포가 있다면 1000쪽의 세균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치유인자들, 그런 거는 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그걸 이용하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를 사람의 꽁수 가지고 자꾸 트릭을 쓰는 게 그게 문제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속에 있는 플랜트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물질들의 케미칼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항암제들이란 말이에요. 항산화제, 즉 노화도 방지해주고 암도 예방해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포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홍삼에 있는 주요 항암제. 과학자들이 사포닌만 만들어내면 떼부자가 되고 노벨 의학상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왜 그걸 안 만들려고 했겠어요. 하지만 실험을 해보니 아무리 그걸 먹여놓고 피를 뽑아봐도 사포닌은 온데간데 없어요. 몸에. 피 속에서 안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밝혀진 게, 사포닌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들이 그걸 먹고 분해해서 배설한 물질 자체가 항암제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돈 벌고 싶으시면 자기 가족들 다 이 홍삼을 갖다 먹이세요. 계속. 그리고 대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 찾으세요. 거기에 있는 항암제를. 그래서 그거를 농축해가지고 캡슐에 넣어서 파세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렸어요. 돈 버는 방법. 안 하실래요? 고개를 흔드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보다는 그죠? 과일을 잘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골, 잘, 날, 질. 따라와 보세요. 골, 잘, 날, 질. 외우세요. 골, 잘, 날, 질. 그 부부가 또는 친구들한테서 자꾸 얘기해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너 오래 씹기로 했다면서 보니까 10번도 안 씹네. 고맙다. 또 씹고 또 씹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걸리더라고요. 이 습관을 고치는 게. 골잘날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암을 치유하고 암에서 극복, 암을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나의 발견. 제가 왜 이 제목을 나의 발견이라고 했냐면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 책을 쓴 저자는 호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 암에 걸렸어요. 뼈암에 걸렸어요. 뼈암은 아시다시피 예후가 아주 안 좋아요. 예후가 불량해요. 불량암이. 근데 이 사람이 암 치료를 받고 당연히 항암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자기 말로는. 충실히 하고 자기는 거기에 길이 있는 줄 알고 매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팔로우 바로 갔더니 의사가, 근데 전신에 이젠 다 퍼졌어요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다 나았어요 얘기를 들으러 갔는데 이젠 전신에 다 퍼졌어요. 예? 그 순간 이 사람이 내가 잘못 찾았구나, 번지수를.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갔어요. 자연으로. 근데 호주의 멜번 쪽에 보면 햇볕이 참 좋아요, 호주가. 그래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지리산 자락이라고 그래요. 셀폰도 안 터지고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안 지나다니는데 가서 그냥 운막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치유, 즉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꼭 왜 그때만 찾아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걸리기 전에 늘 자꾸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어찌됐든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암은 가역적인 현상이다. 이 사람도 공부 꽤 많이 했어요, 암에 대해서는. 자기가 암인데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암이란 거는 바로 이 아까 탱고 티어리처럼 면역 체제가 잘못돼서 설령 자기도 모르는 발암 물질에 노출돼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궁합이 맞아가지고 암이라는
병이 발생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 해결한다면 암은 당연히 좋아져야 된다고, 치유된다고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가 나은 것만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얘기해주고 싶어, 남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소문이 자꾸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강연도 하러 다니고 책도 쓰고 이제 그룹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룹이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임상 데이터가 생겨요. 근데 자기를 따라다니고 자기한테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낫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죽는, 치유가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그걸 알아야 진짜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스토리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결국 첫 번째는 암은 나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난 죽었다. 난 죽었어. 암은 죽는 병이야. 그럼 죽어요. 암은 나을 수 있어. 그럼 확신이 첫째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암으로 인해서 나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심리 단계도 있고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나는 누구냐? 자기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고뇌가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낫는 사람들의 특징은 태도가 변화돼요. 태도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로는. 어떻게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먹는 게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명상을 자꾸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뉴스타트의 맨 마지막에 있는 Trust in God,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오로지 한 단어인데, 한 섹션인데, 뉴스타트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빌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존재에서 영적으로 더 발달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일 강의는 제 강의 시리즈 중에 빠질 수 없는 단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병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건 제가 잘 아는데, 내일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학생 때 한때는 심장에 빠졌었다고 그랬죠. 전 잘 빠지나 봐요, 어디에다가. B12에 빠진 적이 있어요. 생화학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우리 침을 분해해 보면 R 팩터 또는 R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R이 리저브라는 뜻이에요. 리저브 프로테인. 뭘 리저브 하는가? 그 물질이 침 속에 있는데 그게 비타민 B12를 리저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의 B12를 얘가 감싸 안고 그렇게 강한 위산을 통과시켜줘요. 근데 위산까지 가면 위산에 있는 인트린직 팩터라고 하는 거랑 바톤 체인지를 해가지고 자기는 위산에서 녹아지고, 자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그 캐리온 해온 그 아주 프레셔스한 극소량의, 극미량의 마이크로 이렇게 나오는, 단위로 나오는 그 극소량의 B12, 진짜 소중한 거를 인트린직 팩터랑 결합시켜줘요. 그리고 자기는 녹아 없어져요. 그러면 인트린직 팩터가 그걸 가지고 12지장을 통해서 지나가요. 12지장에서 나오는 아주 강한 알칼리를 통과시켜줘요. 그리고는 12지장 지나고 공장 지나고 회장, 이 소장의 맨 마지막 부분, 흡수가 일어나는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흡수가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의문이 안 생기겠어요?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들은 풍월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드셨는가? 그 중요한 걸 왜 그렇게 어렵게 가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면 그 창조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의문이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의문마저 없으면 뭐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비타민 B만 사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과학자 중에 로만 펄락이라고 하는 과학자도 B12에 대한 연구로 평생을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 잠깐 스토리를 제가 인터넷 설치해서 봤더니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B12만 연구하다가 신을 발견했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게 제가 지금 1분 사이에 설명한 그 정도 가지고 끝나는 얘기도 아니에요. B12 얘기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경이롭고 도대체 이걸 만드신 이가 누군지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실한 교인이 돼서 쓴 책이 I'm the Lord who healed you.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얘기. 그걸 인용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그냥 무시무시한 진짜 공포스럽고 주변에서 걸려서 죽어가거나 또는 진단서를 받았던 사람들 보면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분들 쪽에서 치료할 때는 클리닉을 할 때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장로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들 막 몇천 명씩 가는 교회들. 그 교회에 어떤 분이 폐암에 걸렸다. 그럼 제가 간 때 그 교회 분들 꽤 와요. 제 환자 중에 그 교회 나온 분은 다 와. 똑같은 증상을 호소해. 선생님, 마른 기침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처음에는 지금이 뭐 감기 시즌도 아닌데 왜 그래 이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이제 뭐 물어봐요. 뭐 혹시 가래에 피가 나옵니까? 뭐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원래 알러지가 있었어요. 천식이 있었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뭐 그냥 물어보고 저는 뭔가를 찾아보고 싶어. 왜 기침을 하는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귀찮아해요. 제 질문을. 왜 그래요? 이 사람은 CT 찍으러 온 거예요. 체스트 CT. 최소한 체스트 엑스레이만이라도 찍고 가면 오늘 성공하는 거다. 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교회 신도가 폐암 걸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숨기고 나는 뭔가 이상하다. 계속 기침한다. 그럼 그냥 죽어라고 혹시 뭐 밤에 위산이 역류합니까? 뭐. 근데 그 사람은 대답하기가 귀찮아. 빨리 CT 찍을. 근데 그 다음 환자도 또 똑같은 증상을 호소해. 또 그 다음 환자 또 똑같은 증상을 호소해. 같은 교회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한 차로 온 거예요. 아, 진짜예요. 어느 때는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요, 다 소화 안 되고 다 뭔가 문제 있다고 다 와요. 이번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암, 문득 우리로 하여금 그냥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암, 이 암의 공포, 떨어지지 않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제가 지금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이 있고 진짜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 뿐더러 이해하고 또 그거를 반복해서 명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배야 돼요. 나도 그 정상세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건강 강의를 하면서 남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득은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늘 생각하고, 제 건강 강의의 특징은 강의 준비하는 시간은 짧아요. 이제 짧아요. 하지만 강의를 하나 생각하면은 늘 생각해요. 자나깨나. 그래가지고 아이디어가 나면 이 셀폰에다 이렇게 메모를 계속 해놔요.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또 생각해.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답이 떠올라요. 그 답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 잘 하시는 거지 압니다. 검색의 도사들. 특히 건강에 관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몇 글자만 치면 딱 누르면 주르륵 나와요. 제가 이번에 와서 월요일 날 첫 시간에 첫 번째 몇 번째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제발 네이버나 구글 검색 좀 하지 마세요예요. 거기에서 저는 추워도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엉뚱한 길로 가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상의 영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신 거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냥 성경절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명상하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구글을 해서 뭘 찾고 있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돼야 돼. 거기에서 해답이 있다면 제가 그걸로 건강 강의 준비를 할 텐데 저는 절대로 안 봐요. 절대로라는 건 100%예요. 99.9% 아니고 100%. 제가 일부러 봤어요. 도대체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가. 그리고 제가 쫙 봤더니 제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면 또 외람됩니다만 한 반은 정반대죠. 반은 정반대.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고 이 글을 쭉 읽어보면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논리가 가짜 논리를 하나 해놓고 거기서 논리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만일 나한테 팥이 조금 있다면 팥. 그 팥을 가지고 찹쌀하고 좀 바꿔가지고 팥죽을 쓸 텐데 이런 밀가루가 없네. 그러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밀가루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다 없어요. 팥도 없고 찹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어요. 이런 얘기에 다 만일 나한테 팥만 있었더라면 전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이제 가정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구글에 나온 모든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허무맹랑한, 그러니 그걸 보면은 얼마나 정확해. 3단 노법이 그냥 촉촉촉촉. 이거 진짜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제가 건강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딱 결론은 이거 하나라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 노래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랑이에요.
아멘. 좋으세요? 최소한 이 순간만은 암 걱정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또 내일쯤 되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마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암의 원인이 이렇고 암을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혹시 이 중에 암에 걸렸었거나 그런 분들 생각에 나는 잘못 살아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 달라요.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질병만 치유한다면 약, 프리스크립션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병이 생긴 배경도 다르고 낫는 과정도 다르고 그 병이 주는 임팩트, 그 사람의 라이프에 주는 임팩트도 달라요. 의미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고 안 걸린 나는 잘나서 안 걸렸고 천만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걸렸거나 복부 비만이거나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은 거죠.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그 섭리를 알고 즐겁게 치유인자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지, 그 원인을 보고 나는 잘못 살았네 이렇게 쭈그러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잘나봤자, 전 간혹 지나가는 비행기를 봅니다. 저희 집 위로 상공으로 제트기가 지나가는데 그 큰 제트기가 점처럼 지나가면서 하얀 그 구름을 만들면서 가는데, 그래도 저 위에서는 퍼스트 클래스도 있고 화장실 옆에 쭈그리거나 사람도 있겠구나. 예. 하물며 그래서 암의 치유와 예방은 바람 요인을 우리 생활의 습관을 돌아보고 고침으로써 최소한 바람 요인 중에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준 치유인자 중에 내부 치유인자, 즉 면역력을 강화하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 햇빛, 그리고 운동, 신체적인 활동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운동에 대한 이 오해가 너무 강한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외부의 치유인자로서 자연 속에 주어진 치유인자를 우리는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만끽.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는 건 나의 뿌리를 찾는 거고, 나의 뿌리는 어디서 찾아요? 예, 창조주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의지하는 생각을 통해서 자연히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아주 그냥 좁은 시야로 가지고 물질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큰 그림으로 말이죠. 큰 그림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암을 극복하고 진짜 즐겁게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용기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암의 공포에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서 건강에 자신이 없고 불안해하는 모든 분들이, 심지어는 암에 걸린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을 부러워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치유인자들과 특권과 이 많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